일일학습지 1일차 피드백 시작할게.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에서 우선 K가 음수라고 했고, 그리고 함수가 주어져 있어. 여기서 역함수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지. 이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럼 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근데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x-1의 제곱에다가 k하고 1 추가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x축, y축이 주어져 있을 때 꼭지점이 1, k-1이니까 여기서 k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꼭지점 1, k-1에서 k-1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따라서 날 찍고 k-1 음수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지금 제한을 시켰거든. 그러면은 포물선을 이렇게 그렸을 건데 축이 x는 1일 거잖아. 그러면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살려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냐. 요게 y는 fx다. 근데 이때 y는 f 인버스 x는, 자, fx랑 f 인버스 x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렇지. y는 x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y는 x 대칭에끔 그려준다면 요 1, k-1이 뭐로 바뀌겠어? 그렇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k-1 이런 식으로 y는 x 서로 자리 바뀌고 요런 느낌으로 인버스 그려줄 수 있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때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 근데 거기서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게 H다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POH의 넓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POH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8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그럼 우리 최근에 배웠잖아. fx랑 f 인버스 x 서로 무슨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한다면 이 교점은 반드시 무슨 선 위에 있겠다? 그렇지. y는 x 위에 존재하겠다. 그래서 이 p라는 점의 모양은 무조건 a, a가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어. 왜냐? 얘는 반드시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왜냐? 두 개는 서로 y는 x 대칭이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p의 좌표를 a, a라고 둔다면 h의 x좌표는 a가 되겠지. 그래서 a,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뭐 다 했죠. 요만큼의 길이 얼마? ph의 길이 a. 그 다음에 여기 oh의 길이도 p의 x좌표랑 똑같을 때니 a가 되겠지. 그러면 식을 쓴다면 따라서 삼각형 POH의 넓이는 a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한 게 바로 8이다. 그럼 따라서 a제곱은 16이고 이때 a는 틀마 4일 건데 a는 무조건 4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x를 양수로 제한시켰기 때문에 1보다 큰 걸로 제한시켰기 때문에 4만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a를 구했고, 근데 나는 k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k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k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p의 좌표가 4,4니까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fx에 대입하면 되겠다. 왜냐면 p는 f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f4는 16-8 플러스 k, 걔가 4다 해주면 되겠다고. 그러면 k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럼 너네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 것 같아? 이 문제의 포인트 무엇일까? 굳이 우리 이거 개념 시간에도 정리했었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존재하면 이 교점은 누구와 일치한다? 그렇죠.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일치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합성함수 문제네. 우선
F랑 G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F, G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었고 걔네 둘 더해서 57이다 라고 했어. 그럼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G 합성 F1이라는 거는 F에다가 1을 대입하자. 나 1을 대입해. 그럼 뭐냐? G에다가 1 플러스 A를 넣는 거죠. 근데 1 플러스 A는 반드시 누구보단 크게 되어 있어. 여기 기준인 A보다는 크지 않겠어? A에다 1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1 플러스 A는 A보다는 크니까 이 식에다가 1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되겠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계산해서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일단 하나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옆에 거 F랑 G랑을 합성했어. 그래서 F 안에 G4를 넣을게.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겨? 이 4라는 값이 A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수학에서. 그렇지. 경우를 나눠. 모르겠으면 일단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우리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4가 A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거이면 또 이번엔 4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 거죠. 4가 A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거 위의 경우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을 해서 G4가 뭐가 되냐면 얼마가 돼? 4, 2, 8 빼기 6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F에다가 G4를 넣으면 F에다 2를 넣는 게 되고 얘는 2 플러스 A가 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디다 넣는 거예요? 여기 밑에 식에다 넣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어. 그러면 4, 4, 16이니까 G4가 16이 되고 따라서 F에다가 여기가 G4 대신에 16 넣어주면 F16은 16 더하기 A가 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요거에 대한 식을 세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 4가 A보다 크면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구했던 여기 A제곱 플러스 2A가 앞에 거잖아. 그리고 뒤에 거를 각각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더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얘는 동일하죠. 그러면 그대로 더해주면 주어진 식은 바로 쓸게.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에다가 얘 더해주면 되지. 2 플러스 A를 더해준 게 57이다. 이렇게 식 하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A 이거일 때 앞에 거 이거 더하기 16 더하기 A를 해주겠다는 거야. 걔가 57이다. 그럼 이제 더하면 A제곱 플러스 3A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거든. 57 빼주면 마이너스 54는 0이 돼.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얘도 A제곱 더하기 3A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17이거든. 57 빼주면 마이너스 40은 0이 되죠. 그리고 인수분해 해주면 A 마이너스 얼마냐? 6, 9, 54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A 플러스 9, A 마이너스 6은 0. 그럼 A는 마이너스 9이거나 6. 자, 얘도 인수분해 하면 5, 8이 40이죠. 그러면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5는 0. A는 마이너스 8이거나 5다. 그럼 문제 조건에 맞는 것만 골라주면 되죠. 문제 조건에 맞는 거는 A가 4보다 클 때니까 6만 고르고 A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마 8만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될 수 있는 A는 요렇게 두 개가 되겠다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모든 실수 A의 합을 S라고 하기로 했으니 6이랑 마 8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고 따라서 10S제곱은 10 곱하기 4라서 답은 40이 나오겠다 이거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잘 말했어. 뭐겠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을 때 모른다. 그러면 경우를 나누자.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경우 나누는 문제는 수학에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경우 나누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길. 알겠죠? 자, 넘깁시다. 13번은 무리함수 문제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많이 풀었어가지고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
y는 2 루트 x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A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했으면 지금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야. 그럼 여기 두 개의 이제 길이가 같겠죠. 그때 넓이 구하는 문제고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좌표를 잘 잡아줘야 돼. 어떻게 좌표를 잡아주냐라고 했을 때 뭔가 가장 많이 관련이 있는 A를 좌표로 딱 잡아주면 좋겠다. 왜냐면 A를 잡아주면 C랑도 관련 있고 B랑도 관련이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A의 좌표를 뭐라고 하면 되겠냐? 모르니까 A, 그리고 여기 위를 지나고 있으니 2루트 A라고 두면 적절하지 않겠냐? 그래서 A의 좌표를 A, 2루트 A라고 두세요. 그러면 B의 좌표는 당연히 A의 좌표의 무슨 값이랑 똑같겠어? Y 좌표는 동일하겠지. 그래서 B의 좌표는 모, 2루트 A라고 두고 여기에 있는 값은 이 B라는 게 Y는 루트 X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 갖다가 대입을 해서 네모 구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주면 2루트 A는 루트 네모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4A는 네모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가 바로 4A가 되겠다는 거야. 계수 4A 적어. 그러면 어머 뭘 알게 됐네. 요만큼의 길이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가 3A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겠구나? 3A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 이 3A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무슨 좌표를 구할 수 있다? C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럼 C의 좌표는 당연히 A의 좌표에 X좌표를 갖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에서 누구를 빼? 3A를 빼주면 바로 C의 Y좌표가 나오겠다는 거야. 빼기 3A.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C라는 게 또 어디 위를 지나고 있어? 그죠? 요렇게 해서 Y는 루트 X 위를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C를 이제 어디다 대입해 다시? Y는 루트 X에다가 대입을 하자 이거야. 그럼 이제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2 루트 A 마이너스 3A는 루트 A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한쪽으로 이항시키자. 요거 루트 A 이항시킬게 이쪽으로. 그러면 루트 A는 3A는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3A. 양변 제곱할 수 있지? 그럼 A는 9A 제곱이죠. 이때 A는 0이 될 수 있습니까? 0이 절대 안 되겠죠. A는 제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의 X좌표인 스몰 a는 일단 0이 될 수 없고 A는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0이 아니니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약분할 수 있습니다. 양변을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그럼 A로 약분을 해주면 1은 9A. 따라서 A는 9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넓이는 여기에 있는 AB 길이 곱하기 AC 해주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지. 근데 AB의 길이가 3A고 AC의 길이도 3A야. 그럼 3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분의 9A 제곱이고 여기서 A가 9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9 곱하기 9, 9, 81분의 1 약분하면 9. 따라서 18분의 1이 답이야.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뭔 것 같아? 그치. 무슨 좌표 두는 거? 아, 여기 아까 선생님이 적어놨네. 요게 포인트예요. A 좌표를 두면 술술술 풀리잖아. 그 술술술 풀려서 대입하고 A 구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처음 스타트를 잘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는. 다음에 15번 보면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로 구성되는 6명의 가족이 있대. 근데 여기에 앉힐 거래.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같은 열에 이웃한대. 그럼 같은 열에 이웃한다는 얘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앉겠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이면 아버지, 어머니끼리 이렇게 같은 열에 앉겠다. 근데 이웃해서 앉겠다고 했거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웃이죠. 그러면 이웃한다는 얘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도 돼? 여기 할머니, 여기 할아버지 이렇게 앉아도 돼? 안 되지. 이웃해서 앉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명으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할머니, 그 다음에 여기가 할아버지 앉았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한 명으로 취급을 해야 되고 여기 엄마 앉고
여기 아빠 앉았다고 했을 때 엄빠라고 할까? 엄빠 앉았다고 했을 때 요렇게 한 명으로 취급을 하자. 그럼 이렇게 앉혔다고 가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앉혔고 아빠, 엄마 앉혔고 그럼 아들이랑 딸만 남았단 말이야. 그럼 이 빈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들, 딸 중에 둘 중에 하나 올 수 있는 경우니까 경우가 두 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아들, 딸 중에서 아들 앉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딸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경우 1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결국 2팩이랑 똑같은 뜻이야. 요게. 그죠? 그래서 요게 일단 앉혔어. 그럼 이제 앉힌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들아? 아들이 여기 앉았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앉혔어.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결국 얘네 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몇 팩? 2팩이죠. 근데 2팩만 하면 안 돼. 왜냐?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곱하기 얼마? 잠깐만. 다시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곱하기 2.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바꾸는 경우 해서 곱하기 2. 그리고 아까 전에 아들, 딸 고르는 경우 곱하기 2 팩이죠. 요거는 아들, 딸 고르는 경우. 택하는 경우라고 할까? 아들, 딸 택하는 경우. 택해서 나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 왜냐면 지금 누구도 해줘야 돼. 그지? 여기 엄마, 아빠랑 여기 뒤에 2열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2열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2팩에다가 방금 전에 엄마, 아빠 바꾸는 경우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 이렇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1열에 앉을 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2열에 앉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우를 또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그래서 여기 전체 곱하기 2. 그러면 지금 전부 다 2가 몇 개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죠. 따라서 2의 몇 제곱? 6제곱. 64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순열 문제를 풀 때는 진짜 너네가 얘네를 배열한다고 생각하고 그거 순서대로 생각을 해주면 돼. 너네가 어떻게 배열할 건지 행동 순서대로 여기에 대한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남자 5명이랑 여자 3명이 뭘 의무를 했대. 그치? 근데 남녀 혼성으로 4명의 입학사정관을 선정을 하겠대. 그때 4가지 업무를 한 가지씩 4명에게 모두 배정한대. 이 문제는 분할 분배 문제예요. 잘 분할해주고 각자의 업무를 배정을 해야 되니까 분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남자 5명이랑 여자 3명을 어떻게 4명을 뽑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4자리인데 이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순서상을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럼 남자를 일단 몇 명을 뽑아줄 수 있냐면 적어도 남자는 1명이 있어야 돼.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했냐 어디냐 혼성이라고 했거든. 이 혼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남자가 1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여자도 1명 이상은 있어야 돼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적어도 1명은 있어야 돼. 그럼 여자는 여기 남자 1명 채워주면 여여여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자 3명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2명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자가 2명 있으면 되죠. 그래서 2,2. 그 다음에 남자가 이제 3명 있다고 했을 땐 여자 1명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돼. 더 이상 안 되지. 적어도 남자 1명, 여자 1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뽑아. 이렇게 해서 경우를 하나, 둘, 3가지로 나누고 그러면 우리는 남자 몇 명 중에서 남자 5명 중에서 1명 택하고 여자 3명 중에서 3명을 택하는 경우를 써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써줄게. 5명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택할 거니까 5C1. 마찬가지로 여자도 3C3이죠. 그 다음에 얘는 5C2, 그 다음에 3C2, 그 다음에 5C3, 3C1이 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하면 이거 뭐 한 거냐면 그냥 남자 1명이랑 여자 3명만 뽑은 거야. 남자 1명에 여자 3명만 뽑기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남자를 지금 뭐 남자를 A라고 두고 여자를 스몰이라고 둘게. 그럼 이렇게 뽑았으면 네 가지 업무를 줘야 된다며. 그럼 얘네한테 업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업무가 네 가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서 있고 업무를 주는 경우는 그렇죠. 이 네 가지 업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팩? 곱하기 4팩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분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업무를 줄 거니까 4팩. 그 다음에 곱하기 4팩. 그 다음에 곱하기 4팩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면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이제 계산할 때 물론 다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해도 되고 1번, 2번, 3번을 다 계산을 해줄 때 4팩으로 묶어주고 OC1 바로 계산할까? OC1 얼마냐? 5 3C3은 1 그럼 5 곱하기 1이니까 5 그 다음에 OC 10 그 다음에 3C 3 그래서 30 그 다음에 OC3은 OC2랑 똑같으니까 10 3C1은 3 해서 또 30 그러면 24 곱하기 얼마니? 65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560 나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역할까지 부여하는 거 까먹지 말았어야 됐다. 알겠죠? 17번 갈게요. 17번은 아마도 너희들이 이거는 잘 적었을 것 같아. 이거 계산하듯이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5P2 계산할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4 이렇게 하듯이 계산해주면 되니까 지금 n-1P2는 n-1에서 시작해서 하나 더 줄어드는 요거 그리고 플러스 4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고 여기서 너네가 뒤에 있는 문자를 보고 당황했을 건데 물론 이거를요 우리 NCR 공식 있잖아 얘들아 너네 NCR 공식 모으게 NCR 공식 N팩, R팩, N-R팩 이거잖아 그래서 그거 공식 이용해서 적어도 되긴 하거든 그래서 공식 이용해서 적으면 N 플러스 1팩 그 다음에 여기가 N-1팩 그리고 두 개를 빼면 NN 사라지고 2팩 남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해도 돼. 그러면은 누구랑 누구랑 약분이 돼? 요거 두 개 약분하는 거 우리 연습했었지 저번에? 약분하면 이게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1 쭉쭉쭉쭉 1이니까 여기 뒤에 부분이 다 사라져서 N 플러스 1 N 2팩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더 쉬운 거 있다 얘들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나는 딱 느낌이 온 거야. 이거 보고 어머 우리 반 이상 넘어갈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10C 9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니? 10C 1로 계산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요거 10에서 9 빼서 1 나오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것도 조합이니까 결국 같은 값이 존재하겠다는 거야. 이거랑 뭐냐? n 플러스 1C에서 얘네 둘을 빼는 거지. 그러면 n 플러스 1에서 n-1을 빼면 요 얘는 사라지고 2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뭐 계산하듯이 OC2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고. 5, 4 하고 여기 2팩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써준다면 이 부분이 n 플러스 1 시작하고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 밑에 2팩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2 곱하고 n-n-2 플러스 4 하고 n제곱 플러스 1. 이거는 뭐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돼. 그럼 나 안 풀어도 되겠지 이거 2차 방정식은. 그래서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서 답 구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런 문제 내신에 하나씩은 나와 얘들아. 그래서 마스터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18번은 일단 이런 문제 나온다? 그럼 선생님 무조건 그림 그려보는 편. 그래서 1, 2, 3, 4, 5, 6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또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해. 근데 여기서 F3은 짝수로만 가야 된대. 그래서 짝수를 동그라미 할 거야. 2, 4, 6으로 갈 수 있죠. 3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놓은 거야. 근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지금 여기 두 개 나와 있어. x가 3보다 작으면 그것에 대한 함수값도 3보다 작아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 x가 3보다 크면 fx는 무조건 f3보다 커 이거야. 우리가 이거를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경우는 3이 2로 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3이 4로 갈 때. 세 번째 경우는 3이 6으로 갈 때인데 일단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3이 6으로 갈 때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왜냐면 봐봐. 3이 6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봐. 가정을 하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3이 6이야. 근데 그러면 4가 3보다 크니까 F4는 6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F4? 6보다 커질 수 있냐? 없죠. 그래서 이런 모순이 생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지우세요. 이제.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F3이 2로 갈 때를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얘들아. 가정을 해볼게. 요렇게 간다고 가정한 거야. 지금 1번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일단 지우고 아니 지우지 마. 놔둬. 하나만 더 쓸게 그냥. 자, 오늘 위해서 한 번 더 썼어. F3이 2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1과 2는 반드시 어디로밖에 못 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1밖에로 못 가. 왜냐면 나에서 뭐라고 했어? x가 3보다 작으면 x가 3보다 작은 게 1하고 2잖아. 그것에 대한 함수값 F1은 F3보다 작아야 되고 F2도 F3보다 작아야 되라고 했으니까 F3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값인 1한테만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쓸 수 있는 화살의 개수 몇 개? 얘 한 개? 얘도 한 개.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와? 한 가지 나와요. 이 부분에서. 그지? 그럼 이제 밑에 부분 봐봐. 밑에 부분에서는 얘가 4, 5, 6이야. 4, 5, 6은 여기 지금 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x가 3보다 크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함수값도 f3보단 커야 돼. 근데 f3이 2잖아.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값인 3, 4, 5, 6한테로 화살을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뭐 1대1 대응이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4가 보낼 수 있는 화살의 개수는 몇 가지? 4가지라는 거지. 얘도 몇 가지? 4가지. 얘도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여기서 4의 세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64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아까 구한 한 가지와 여기 방금 구한 64가지를 곱해주면 총 64가지가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F3이 뭐인 경우? 6인 경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이래. 잘못 말씀. 4인 경우. 그러면 이것도 그림 그려. 1, 2, 3, 4, 5, 6. 자리가 없어서 좀 옹졸하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3을 4로 보냈잖아. 근데 이거 아까랑 했던 레파토리랑 똑같아 이제. 여기 1, 2는 어디로밖에 못 보낸다고? 그렇지. 4보다 작은 1, 2, 3밖에 못 보내. 그러니까 얘가 보낼 수 있는 화살의 개수 3, 3. 그래서 여기서 9가지. 그다음 같은 방법으로 여기 4, 5, 6이 보낼 수 있는 거 5, 6밖에 못 가요. 그래서 2, 2 해서 2의 세제곱 8가지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해주면 8, 9, 72. 그러면 첫 번째에서 구한 게 64가지, 두 번째에서 구한 게 72가지. 얘네 둘을 뭐 하면 나오겠어? 각각의 경우 다르니까 더하면 나오겠죠. 따라서 64 더하기 72 하면 136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봐야 돼, 너희들이. 직접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선생님처럼 그림을 좀 그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자, 19번 볼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1회차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19번이 아니었을까? 요게 가장 어려웠던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바구니에 그런 바구니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렸어. 거기에 빨간 색깔은 3개,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은 6개. 여기에다 모두 넣어야 되는데 각 바구니에는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다라고 했고 이 나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라고 했어. 근데 이게 봐봐 얘들아.
두 개 이상 넣을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야? 넣을 수 없다. 그렇지. 적어도 한 바구니에 빨간 색깔이 0개가 있거나 아니면 1개밖에 못 넣어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2개는 못 넣는데 그러면 이 3개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하나씩 쪼개서 넣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빨간 색깔을 무조건 바구니에 하나씩은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이쪽 바구니에는 이제 빨간색이 안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이 바구니에 이렇게 빨간 색깔을 하나씩은 일단 넣어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조건 때문에. 근데 여기서 봐봐. 빨간색 공,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 이름을 정하자. 여기 A 바구니, B, C, D, E 바구니라고 했을 때 이 빨간 색깔을 넣는 거를 골라야 돼. 근데 여기서 빨간 색깔을 넣는 게 이렇게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근데 이때 여기 R을 내가 넣는 순서가 중요하겠니,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D에다가 먼저 R을 넣고 E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넣는 경우나 A에다가 먼저 넣고 D에다가 넣고 E에다 넣는 경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똑같지 않아? 그지? 그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왜?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줘야 돼? 나에서의 경우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 나에서의 경우는 이 빨간 색깔 공을 5개의 바구니에 넣는 경우의 수. 빨간 색깔 공을 5개의 바구니에 하나씩 넣는 경우. 그렇다면 얘는 5개 중에서 몇 개만 골라주면 돼? 3개만 골라서 넣으면 가지수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5C3 얼마 하게? 5C2랑 똑같으니까 10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10가지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세팅이 된 거야. 그럼 빨간색은 세팅이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이 파란 색깔을 넣어줘야 돼. 근데 각 바구니의 공은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빈 바구니에는 무조건 파란색을 넣어줘야 돼. 그럼 이 파란색 넣을 때는 너네가 경우 세야 되니? 아니야. 이미 얘를 택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2개는 무조건 넣는 방법밖에 없어서 여기선 경우 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넣으세요. 이렇게 비비를. 그럼 이 6개가 몇 개로 변해? 4개로 변하겠지. 그럼 너희들은 이제 이 고민을 하면 돼. 이 4개를 어떻게 5가지 바구니에 넣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4개라는 4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쪼개셔야 되고요. 이 쪼개는 방법 이 쪼개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래서 4를 쪼개는 거 선생님이 알려줄게.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쪼개냐면 2개로 분할해. 그래서 항상 이쪽에 있는 숫자와 이쪽에 있는 숫자를 써줄 때 여기에 작은 숫자를 쓰고 여기다 큰 숫자를 쓴다는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써. 그래야 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4를 2개로 쪼갤 때 1하고 3으로 쪼개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3을 하나씩 떼, 이제. 1 플러스 2 이렇게 떼.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 1 플러스 1하고 얘도 쪼갤 수 있지, 1 플러스 1. 근데 또 있지, 얘들아. 모두 할 수 있어. 그렇지, 1로 시작하는 거 말고 2로 시작하는 걸 했을 때 2 더하기 2도 되잖아. 그럼 이제 2 더하기 하고 얘를 또 쪼갤 필요는 없죠. 왜냐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결국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쪼개면 돼. 그리고 3으로 시작하는 건 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3으로 시작하면 여기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규칙을 지켜면서 하자고? 왼쪽엔 작은 거, 오른쪽엔 큰 숫자. 요거를 규칙을 지키면 빼먹지 않게 4라는 숫자를 이렇게 덧셈으로 분할해 줄 수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되는 걸 살펴본다면 이 1 더하기 3은 안 돼. 왜냐면 파란 색깔을 여기 1개 넣고 여기 3개를 넣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3개 이하로 넣게 되는데 이러면 4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럼 얘 2번째는 되니? 되죠? 2개 넣어도 2개랑 하나 더하면 3개니까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경우가 총 몇 가지냐면 3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넣어주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이 파란 색깔 공을 1개, 2개로 쪼개서 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는 파란 색깔 공이잖아. 4개짜리를 여기에 1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1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에는 2개를 넣겠다.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 이 하나하나 2개를 넣을 때 다르게 세야 되는 건 누구냐면 하나하나짜리는 똑같은 거야. 왜냐면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2개짜리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지 골라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총 5개의 바구니예요. 그 중에서 이 2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고르면 되기 때문에 OC 얼마냐? 1이 되는 거야. 아 잠만 잘못 설명했어. 다시 설명할게. 여기서 1개 2개라는 거는 여기서 파란 색깔 1개, 파란 색깔 1개, 그 다음에 파란 색깔 2개 넣어야 되니까 우선은 3개를 골라야 된다. 그치? 우선은 5개 중에서 3개를 넣는 걸 골라야 돼. 그래서 OC3이야. 5개 중에서 여기 1개 2개짜리를 넣는 경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3개 이렇게 선택한 거야. 그럼 이 3개 중에서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파란색 하나랑 파란색 2개짜리를 넣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2개를 어디다 넣을지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이 3개 중에서 다시 2개짜리 넣는 애를 선택을 하겠다. 그게 바로 3C1이야. 그래서 3C1은 무슨 뜻이냐면 파란 색깔 2개를 넣는 경우를 택하겠다.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얼마냐? OC2랑 똑같으니까 10 곱하기 3에서 30.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파란 색깔을 하나씩 넣는 경우니까 파란 색깔 하나씩 넣는 경우를 택해야 돼. 그럼 총 5가지 경우 중에서 4가지를 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OC4인 거야. 5가지. 자, 그 다음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란 색깔 2개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파란 색깔 2개 넣는 바구니를 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 5개 중에서 2개를 택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OC2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가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1번, 2번, 3번을 다 더할 건데 애초에 빨간 공을 5개 하나씩 넣는 경우가 가장 기본값이거든. 디폴트. 그래서 빨간 공을 넣는 경우에다가 곱하기 30 더하기 10 곱하기 5 더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다 더할 거야. 근데 그러기 귀찮으니까 10으로 묶어서 30 더하기 5 더하기 10 해주면 돼. 따라서 10 곱하기 45니까 450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가지였던 것 같아. 뭐냐면 첫 번째, 이 R을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4라는 숫자를 이렇게 덧셈으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공을 넣는 경우를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2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